이사님, 이번에는 미국 대선 이슈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비트코인 투자자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유리할까요? 비트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후보보다는 음. 비트코인 친화된 정책들을 많이 가져올 거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죠. 어. 근데 어. 정책만 보면 안 됩니다. 이 어. 비트코인 관련 정책만 보면 안 되고요. 거시 경제가 어떻게 될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아마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수입 물품에는 고율 관세를 매기고 내수는 법인세 인하나 세금을 깎아줘서 진작시키겠다고 하는 전략이 The Mother of All Inflation이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 레디 서머스 전 장관입니다. 레디 서머스라는 분 뭐 찾아보시면 다 나오지만 전 재무장관이고 이제 하버드 대학교 교수시고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질 거라고. 이분이 제법 경제 전망을 잘 맞춥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비트코인에 반드시 좋지만은 않겠다. 그분 아닌가요? 폴 크루그먼이랑 이렇게 예전에 한번 논쟁했다가 인플레이션 있고 없고 결국엔 레리 서머스가 맞았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저 이제 네. 폴 크루그먼은 이제 음.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아. 경제학자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음. 무슨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냐? 10년 동안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풀어도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보기 좋게 틀렸죠. 레디 음. 서머스 장관은 그전부터 굉장히 경종을 많이 울렸었는데 맞죠? 예. 결국 돈 많이 푸니까 코로나 팬데믹 터지니까 이렇게 인플레이션 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예 맞습니다. 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고 그러면은 또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오르는 거는 연준이 사실 존재 가치가 희미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는 하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 게다가 경기 침체가 심하게 올 가능성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만약에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되면 해리스 후보는 민주당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 부자들의 세금을 인상해야 된다. 음. 부유세 그리고 기업 법인세 올려야 된다. 그런데 이제 서민들을 위해서는 재정 정책을 써서 이제 보조금 주고 돈을 퍼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짜잖아요. 만약에 재정 정책을 많이 써 가지고 국가 부채 더 늘리고 막 하면서 유동성 퍼붓겠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또 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이런 경우에는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 당선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다. 해리스가 당선되면 오히려 좋을 수 있다. 네. 근데 이건 단기적인 관점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그러다 보면 경기 침체 세게 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경기 침체 세게 왔을 때 이제 트럼프도 어쩔 수 없이 다시 유동성을 풀어서 이제 그거를 진화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비트코인 가격은 또 좋을 거고요. 해리스도 마찬가지예요. 해리스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부유세 높이고 뭐 법인세 높이고 그러면은 그 부자들이나 기업들도 다 달아나거든요. 그러면은 내수 경기 죽어요. 그러면 내수 경기 죽으면은 또 이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진작시키려고 할 거고 그러면 또 비트코인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결국에는 정치인들의 입김은 비트코인에 이 게임 이론이에요. 좋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당선되든 상관없다 결론.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이슈는 일시적으로 뭐 변동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의 비트코인의 미래는 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사님께서 외신들을 자주 접하시고 영어도 너무 잘하시고 또 외국에서 공부도 하셔 가지고 해 밝으신데 트럼프랑 해리스랑 요즘에 보면은 해리스가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투표 결과 예상에서는 막 이기고 그러더라고요. 네. 2% 3% 막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어디 또 무슨 도박 사이트인가 거기는 압도적으로 또 여전히 트럼프가 높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네. 이게 헷갈리는데 이사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고요. 어. 뭐 이거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총기 그 피격 사건, 트럼프 유세 현장에서 있었던 피격 사건의 어떤 그거로 발생된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인 것 같고 근데 민주당의 전략을 되게 잘 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최선의 선택은 더 강경하게 트럼프와 완전 반대되는 강경한 후보를 내세우는 거였는데 해리스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보다도 더 강경하게 젠더 이슈라든가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정책이라든가 젠더 이슈 그리고 친환경 이슈 이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랑은 완전 양극단에 있는 후보라서 이렇게 맞붙으면은 잘하면 민주당이 다시 그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도 있겠다. 해리스 후보 이길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러니까 완전 이제는 폴라라이즈 된 상태의 어떤 대선 구도로 가게 된 거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과도 사실 비슷한 건데요.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사태라던가 어떤 중앙화 집중화, 이제 은행 시스템이라고 하는 어떤 중앙 권력 기관, 금융 시스템의 중앙 권력 기관이 많이 탈중앙화되고 있는 상황. 비트코인도 그런 물결의 한 줄기로서 나온 거거든요, 결국. 근데 그거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실리콘밸리 은행 망하고 은행이 지금 미국 내 이 리지어널 뱅크들이 계속해서 파산하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은행 주가는 계속해서 좀 좋지 않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이 트렌드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탈세계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가 하나가 돼서 친환경을 부르짖고 뭐 파리 협약에도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가 다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우리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어떤 아젠다보다는 고립주의. 미국이 왜 굳이 전 세계의 경찰의 역할을 해야 되냐? 우리도 돈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이민 같은 거, 특히 이민 정책 같은 거, 우리가 전 세계의 그런 난민들과 이민자들을 왜 이렇게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미국인들이 일자리 잊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고립주의 탈세계화 정책이 지금 트렌드랑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거는 국민들의 뇌리에도 저는 이거는 뭐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음. 많이 이제 그 탈세계와 고립주의 쪽으로 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일단은. 특히 젊은 세대들, 기성세대들은 우리가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좀 많이 베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민도 많이 받아줘. 페미니즘, 게이 이런 것도 다 이해해줘. 이렇게 이제 관용주의적으로 가는데 그 트렌드는 이제 기성세대 쪽에 많이 묶여 있고 젊은 세대들은 이제 불만이 많죠. 우리는 왜 부모님 세대처럼 잘 살지 못할 수밖에 없느냐. 아. 왜 나는 열심히 일해도 아파트 한 채를 못 구하느냐 이런 이제 불만감들이 쌓여 있거든요. 유럽도 그래서 유럽의회가 이 극우 정당들이 맞아요. 이겼잖아요. 선거. 맞아요. 프랑스에서는 그래서 조기 총선까지 치러졌어. 물론 결과적으로 다시 이제 완전히 나눠지긴 했지만 1차 투표에서 극우 정당 그 RN이라고 하는 극우 정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마크롱 대통령 큰일 날 뻔했죠. 그 물결이 저는 트렌드라고 보면 돼요. 아.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그래서 좀 크다고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거대한 물결 뭐 흐름, 무의식의 흐름은 정해져 있는데 그 순간에 뭐 심지어 미국의 그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런 흐름을 거스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네, 그렇죠.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 봅니다. 트럼프 네. 가능성. 아. 그러니까 해리스 대통령 후보가 아직은 뭐 민주당의 공식 그 1 은 아니지만 아니 이 비트코인을 범죄자들의 돈이라고도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 센 워딩 같아 가지고 비트코인 투자자분들이 이걸 딱 접했을 때 '민주당 되면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앞서서 이제 그런 개인의 그런 것들보다 매크로 이슈도 있고 복잡한 정책의 다이나믹스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있는 거고 또 거대한 이런 흐름도 있는 거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결국 따라가는 거예요. 정치는 사람들의 심리, 사람들의 의견, 사람들의 표를 따라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이거를 봐야죠. 우리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현상을 왜 지금 따라가고 반기고 환영하냐면 결국 이 셀프 커스터디라는 걸 우리가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은행이 망하면 어떡해? 만약에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이 잘못되면 어떡해? 2008년 금융위기가 또 발생하면 어떡해? 달러와 가치가 폭락하면 어떡해? 기축통화 그 지위가 흔들리면 어떡해? 이런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게 뭐냐, 안전 마진이 뭐냐를 따지는 거고 그랬을 때 아, 뭐 내가 지금 내 코드가 석자인데 남들하고 다 같이 더불어 잘 사는 게 지금 뭐가 중요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켜야 돼. 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뭐 금도 말이 되고 뭐 다 말이 되죠.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현상에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해리스가 얘기하는 비트코인은 범죄자들의 자금이다. 이거는 완전 반대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이 현상의 기저에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역시 권력자, 내가 중앙에서 관리해 줘야 돼. 너네들은 나의 백성들이고
아둔한 결정을 내릴 거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판단해 줄게. 비트코인은 범죄에는 악용되는 나쁜 거야. 내가 그냥 이거 못하게 할게. 이런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많은 국민들에게 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사님 그 매번 그 질문 드리는 건데 또 혹시 바뀌셨을 수도 있고 시청자분들은 궁금해하시니까 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의 정점은 언제 그리고 얼마 정도 될까요? 네, 비트코인 가격은 저는 투자 자산으로서 끝까지 올라갔다가 꺾이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어. 많이 올라가다가 거기에서 머무는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 머무는 그래요? 것도 그냥 가만히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마치 환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르듯이 달러의 가치가 그렇다는 거죠. 모든 환율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것처럼 이제 정점에 다다르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우상향하는 모습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어. 그거는 가격이 오르는 구간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 전 세계에서 어답션 레이시 100%가 되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는 계속 가격이 오를 거고요. 100% 어답션 레이트를 달성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물물 교환의 수단으로 쓰이면서 돈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가치 저장 수단에서 물물 교환의 매개로 진화하는 시점에는 더 이상 이제 가격 상승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물물 교환이 되면서 돈으로 쓰이면서 전 세계 경제에서 계속해서 이 달러화 가치가 다른 그 국가들의 돈 대비해서 조금씩 가치가 오르듯이 계속해서 그렇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그 시점은 저는 글쎄요. 한 2100년 정도 지금부터 한 7-80 년이 흐르면 네 비트코인이 전 세계인이 그냥 이렇게 뭐 마치 달러와 주고받듯이 돈 주고받듯이 그렇게 쓰는 진짜 대중적인 그런 재화가 돼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해 봅니다. 2140년 정도 되면 비트코인 채굴이 끝난다고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전에 그게 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러프하게 2100 년도 정도 예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 이번에 4차 반감기 사이클로 좀 압축을 하면 그 사이클 이전 거를 적용을 하면 내년 한 6 월에서 10 월경까지는 가격이 오르고 그 후에는 뭐 70% 80% 폭락한다. 요게 이제 과거 사이클을 고대로 갖고 그 패턴을 갖고 왔을 때 보통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번 사이클에서는 한 뭐 6 월 10 월경에 끝난다고 했을 때에도 뭐 50%막 70% 이런 하락은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하락을 할 거예요. 비트코인은 아직 그렇게 어답션 레이트가 높지 않습니다. 여전히 투자 자산인데 위험 자산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가격 상승폭이 큰 만큼 폭락하는 정도도 클 수밖에 없는데 이번 사이클은 저는 가격 변동성이 지난 사이클보다 클 것 같아요. 지난 2020 년, 21 년도 상승할 때는 선물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거든요. 선물 시장과 옵션 시장이 비트코인의 이 가격 상승폭도 제한을 했고 하락폭도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이 저번과 그래서 다른 점은 뭐냐? 비트코인 ETF, 현물 ETF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현물 주도의 시장이 됐어요. ETF는 현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물처럼 양방이 이제 해지가 되는 그런 자산은 아닙니다. 그냥 롱 온리 아니면은 저기 쇼트 온리인 자산인 거죠. 그래서 ETF가 다시 가격을 이끌고 있는 시장은 그냥 현물 시장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은 프라이스 무브먼트가 더 투명하죠. 선물처럼 롱숏을 같이 잡고 해지를 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번에는 가격 상승폭도 클 것 같고 그만큼 떨어질 때도 크게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음. 지금 참고로 ETF 시장은 여러분 기관 투자자들 주도 시장이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 주도 시장. 아. 70% ETF 물량은 개인이고요. 어. 30%가 기관이에요. 음. 30% 중에서도 80%는 헤지 펀드들입니다. 헤지 펀드들은 마치 개인이랑 비슷해요. 빨리 사서 빨리 가격 수익을 보고 빨리 빠져나오는 전략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직까지 비트코인 시장이 많이 성숙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격 등락은 70% 80%는 너끈히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 합리적입니다. 그래요? 야 그렇구나. 그러면 이사님 조금만 더 제가 조금 그 성가신 질문을 드리면 70-80% 폭락하기 전에 정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격은 어느 정도 보세요? 전 좀 보수적으로 보는데 한 3 0만 불? 3 0만 불이면 엄청 높은 숫자 아니에요? 4 억인데. 좀 저는 그게 근데 보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 뭐라 그럴까? 2000 그 파월로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거듭제곱 법칙의 이론이죠. 어. 비트코인 가격이 어떤 로그 스케일로 그렸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는 폭, 그리고 지갑 수가 늘었을 때 가격이 상승하는 폭, 이런 여러 가지 비트코인의 이제 가격 상승과 뭐 지갑 수 증가와 그다음에 해시레이트 증가와 이런 속도들을 다 비교하는 차트들을 여러 개 그려봤을 때 한 승수 효과가 비트코인 가격이 시간에 따라 올라가는 승수 효과가 5.89 정도, 거의 6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1 지날 때 비트코인 가격은 동일한 시간에 6만큼 올라간다는, 오.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그러니까 그 이론대로 했을 때 그러니까 내년 정도 되면 2026년 초가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10만 달러가 됐다고 합니다. 10만 달러면은 뭐 그렇게 사실 흥분될 만한 수치는 아니잖아요. 음. 근데 2033년도가 되면은 이제 100만 달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1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정도까지 가는데 그 중간에 2027년이 될 수도 있고 2028년이 될 수도 있지만 한 번 한 40만 30만 달러 정도 되는 그 가격 상승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잖아요. 네. 보수적으로 봤을 때 글쎄요. 사람들이 뭐 이번 사이클이 2025년, 2026년 뭐 이렇게 큰 상승장이 온다고 하면은 그때까지는 10만 불에서 15만 불 정도까지 정도 되는 정도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다음 사이클, 이번 사이클 말고 다음 사이클 정도 됐을 때는 한 30만 불에서 50만 불 정도까지 크게 오르는, 그러다가 100만 불까지도 한번 크게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글쎄요. 이번 사이클에 어떻게 될까? 한 15만 불 정도까지 보수적으로 보고요. 저는 사이클에 고점 맞추는 건 상당히 잘 못하는 편이에요. 정리를 드리면 2025년에서 2026년 네. 정도 시간이 됐다 그러면은 한 10만 불에서 15만 불 정도까지 갔다가 한번 떨어지는 그런 걸 가능할 것 같고, 2033년까지 가면서 한 40만 불에서 30만 불에서 50만 불 정도까지 가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 그냥 요 정도로 신고점을 형성하는 수준은 한 그 정도 가격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거듭제곱 법칙에 따라서 진짜 2033년까지 100만 불까지 가느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 거듭 제곱의 법칙 파워로우 그게 과거에는 많이 그 적중률이 높았나요? 어 네. 정확했죠. 그렇구나. 이제 상단과 하단이 있는데 그 음. 상단과 하단을 뚫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왔죠. 와. 그거는 거듭제곱 법칙이 이제 아무래도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거다 보니까 당연히 음.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서로 될 거냐가 더 사실 관건인 거죠. 이사님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귀중한 시간 요즘 정말 바쁘실 텐데 시간 많이 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러면 좀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 뭐 한 1억 정도 있다고 하면 어떻게 투자를 지금부터 하면 좋을까요? 투자하는 거는 저축이다 생각하시고 비트코인에 묻으시는 건 추천드립니다. 어. 만약에 목돈을 한 번에 쓰실 거면요. 여유 자금이 있으시고 그 목돈을 한 번에 쓰실 거면 그냥 비트코인을 사서, 예를 들어 업비트에서 사셨다. 그러면 업비트 앱을 지워 버리세요. 그냥 그러고 까먹고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격 네. 그러다 보게 되면은 자꾸 팔게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마시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뭐 테슬라 같은 주식도 그렇고 미래에 우리가 큰 가치의 상승을 기대하고 사는 자산은요. 그렇게 한 번에 목돈으로 일괄 매수를 했을 때는 절대 가격을 들여다보면 안 돼요. 아, 근데 테슬라도 그렇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무슨 잘못된 말을 한마디 하면은 가격 내려가고, 맞아요. 이상한 행동을 하면 가격 내려가고, 이런 것들을 못 버텨요. 사람들은 심리가 그렇게 선순환을 하지 않는 한은 힘들기 때문에 까먹으시기 위해서 그냥 앱을 지워버리시는 걸 추천드리고, 좀 더 이성적으로 적립식 매수를 하실 거면은 뭐 10%나 20%씩 가격이 하락이 올 때마다 사도록 미리 주문을 걸어 놓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둘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만 사라. 그리고 비트코인 말고 다른 알트코인들은 투자하시지 마세요, 웬만하면. 이거는 멘탈에도 좋지 않고 너무 힘들어요. 그거를 알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격 상승이 올 거다라고 기대하고 사는 거기 때문에 더 멘탈이 흔들리고 더 힘들기 때문에 사지 마시길 바라고, 비트코인은 그냥 사 놓고 까먹거나 아니면은 이성적으로 적립식으로 가격 하락 올 때마다 저가에 매수하는 식으로 개수를 불려 놔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비트코인 사용 설명서 계정 증보판 백훈종 작가님이 이제 이번에 내신 책인데 표지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갖고 다니시면서 읽으시는 것도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사님 그러면은 끝으로 책 소개와 함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사용 설명서라는 책은요. 여러분들의 비트코인이라는 기술을 이해하고 기술이 어떤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거냐를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온체인 분석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아마 기존에는 없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비트코인이 어떤 가치를 갖느냐 이거를 명쾌하게 설명한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더 중요한 거 제가 이제 그 지미송이라는 사람이 쓴 책도 외서가 있는데 그 아 외서도 네. 번역을 했어요. 음. 그래서 그 번역본도 지금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웅달님이 이제 출간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책도 소개가 곧 될 거고 그다음에 제가 또 쓰고 있는 신간도 있어요. 그 네. 신간도 이제 뭐 빨리 연내에 좀 출시를 해보려고 속도를 내고 있는데 거기서도 또 좋은 내용을 전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인의 정원, 그다음에 웅달 책방과 이제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나오게 될 제 책들, 제가 번역한 번역서, 그다음에 제 신간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또 좋을 거로 감히 예상을 해보기 때문에 좋은 시점에 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샀다 팔았다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서 진득하게 버티면 그게 승자예요. 샀다 팔았다 하다가 오히려 원금이 녹아내리는 경우를 아. 제 주변에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비트코인 같은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자산은 사서 묻어놓고 까먹고 기다리는 게 가장 최고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백훈종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